안녕하세요. 안소영입니다. 2013 신년 특집 SBS 골프 아카데미 투어 프로 스페셜. 지난 한 해 동안 골프계를 빛낸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 이현호 프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현호입니다. 네. 네. 2012년 미 LPGA 이관왕 박인비 선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스튜디오가 환해져요. 네. 그러니까요. 트로피 방금 두 개 반갑습니다. 들고 있던 모습. 그분이시네요. 네. 자, 정말 오랜만에 또 저희 아카데미를 찾아주셨는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비입니다. 작년 한 해 정말 저한테는 좋은 일이 많았는데요.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방금 말씀하셨지만 참 네. 기분 좋은 일이 많았는데요. 상금왕과 함께 베어 트로피를 수상을 하셨어요. 네, 베어 트로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인가요? 베어 트로피는 정말 마지막 시합까지도 제가 긴장하고 쳐야 했던 그랬던 상이고요. 그만큼 1년 내내 꾸준한 성적을 쳤기 때문에 주는 상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3개 정도 박인비 선수의 스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스윙하고 그러면 불편한 데 없으세요? 좀 몸을 풀어서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네. 비결도 좀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굿샷.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버 같은 것을 칠 때 전 다른 선수보다 티를 좀 높게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그랬고 좀 티를 높게 쓰는 게 저는 좀 심적으로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티를 계속 높게 쓰게 됐고 드라이버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거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체중 이동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백스윙 탑에 갔을 때 네. 체중 이동을 할 때 보통 많이들 좀 아마추어 분들이 미스를 하시는 게 뭐냐면 네. 백스윙 가서 체중 이동을 해라, 하체를 움직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에서 너무 과도한 좀 체중 이동이 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많이 경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스윙을 할 때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시작할 때 반 정도 왔을 때는 그냥 하체는 다시 어드레스 한 정도까지만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헤드하고 몸하고 좀 일체감 있게 같이 돌아가는 그런 스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이버는. 뭐 설명드린 거면 두 가지 정도인데 굳이 백스윙을 하면서 내가 체중 이동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고 네. 회전에 의해서 되는 정도가 될 거고 네. 다운스윙 할 때 다시 어드레스로 돌아오면 필요한 만큼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백스윙 갈 때 뭐 스웨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백스윙에서 과도하게 우측발로 체중을 옮겨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우선 상체 명치가 공을 보는 그런 느낌에서 코일이 되는 정도까지만 뭐 유연하신 분들도 있고 유연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냥 자기 몸에 맞춰서 스윙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나한테 맞는 스윙을 하자. 네. 근데 일단 어쨌든 인위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자라는 건데 네.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기한테 맞는 스윙을 더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제 주위에 계신 아마추어분들이 박인비 선수한테 되게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을 빼고 백스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고요. 네. 두 번째는 스윙이 굉장히 보편적인 리듬보다 느리게 가면서 어떻게 보면 박진감 넘치는 템포를 찾아가는 어떤 이 부분의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면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뭐 모든 골프 스윙이나 아니면 퍼팅 스트로크나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제 클럽 헤드 무게를 가장 잘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안 느껴질 때는 뭐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이렇게 클럽 헤드를 좀 약간 느끼는 이런 스윙을 하면서 이제 클럽 헤드 느낌을 보는 이런 연습도 많이 하고요. 제가 우선 템포가 느린 거는 네.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스윙이 느린 편이었는데 네. 그냥 그게 가장 제가 클럽 헤드 스피드를 느끼기 편했던 그랬던 리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백스윙을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네.
무슨 뭐 생각을 한다거나 특별한 뭐 이렇게 머릿속에 뭐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제가 스윙을 늦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시간까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백스윙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도 하시고 이거 어떡하지 잘못 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갤러리들 그리고 그 중압감 넘치는 그 분위기 대회 분위기에서 그렇게 느리게 하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스윙을 느리게 하는 게 그냥 저는 항상 이제 빠르게도 해봤고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하면 혹시 더 거리가 많이 날까 해서 이렇게 트라이 해봤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빠르게 하면 저는 오히려 좀 몸의 밸런스가 깨졌고 느리게 했을 때 몸의 밸런스가 가장 잘 맞더라고요. 좀 백스윙이 내가 느낌에 좀 천천히 올라간다. 그렇게 느꼈을 때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레슨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암 경기 같이 하는 분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서 드리면 잘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특별히 스윙을 조금 느리게 해야 되는 아마추어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느리게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좀 느리게 하면 좋을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느리게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다면 보통 이제 임팩트의 스피드를 주시려고 백스윙까지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백스윙을 빨리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정말 심하신 분들은 임팩트보다 백스윙이 더 빠르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고 백스윙이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박인비 선수 한번 보여주면서 한번 해주세요. 제 느낌에도 제가 백스윙을 그렇게 빨리 하면 이렇게 못 맞출 것 같아요 공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백스윙이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백스윙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다운스윙에 낼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힘을 좀 모았다가 백스윙 갈 땐 좀 모았다가 임팩트에서 좀 쓰시는 그런 몸을 차곡차곡 힘을 모아놨다가 이거를 한 번에 쓰는 거잖아요. 박인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그 차이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느리면 한 이 정도로 느리게 하면 좋다라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그 박인비 선수의 차분한 어떤 그 말투랑 그 스윙 스피드랑 비슷해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럼 우리가 보통 리듬을 가져갈 때 보통 하나, 둘, 셋이라든지 이렇게 뭐 하나, 둘이라든지 하잖아요. 박인비 선수가 그 리듬까지 좀 이렇게 좀 얘기해주면서 공을 쳐주시면 아마추어 분들이 박인비 선수의 스윙을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둘, 뭐 이 정도? 하나, 둘, 수줍어 하시네요. 하나가 긴 하나인데요. 좀 긴 하나. 난 두세 번 더 보여주세요. 왜냐면 이 박인비 선수의 설명보다도 사실은 설명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저도 보고 있으면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세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 여러분들께서 박인비 선수가 250야드가 그냥 딱 넘어가는 거리인데 250야드 정도가. 근데 이 어깨가요. 그냥 이렇게 다운돼 있어요. 마치 이쪽에다가 쌀 1kg짜리 2개 얹어놓고 스윙하는 것처럼 어깨가 다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스윙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힘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박인비 선수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힘이 잘 빠지고 좋은 어떤 컨디션이 돼야 되는데 힘 빼는 방법 하나만 좀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제 박인비 선수 하면 헤드 무게 최고봉 그리고 힘 빼는 데 어떤 달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그립부터 가장 편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잖아요. 그럼 차렷 자세를 하면은 이 모양 그대로 그립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더 돌리신다던가 아니면 더 오픈하신다던가 이게 차렷한 자세 가장 편한 자세잖아요. 저희가 서 있는 자세니까 그 차렷 자세에 그냥 그대로 그냥 손을 그냥 그립에 갖다 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이걸 뻗는다거나 붙인다거나 뭐 공간을 조정한다거나가 아니라 서서 두 손을 박수 치듯이 모은다. 이 정도 느낌이요. 저희가 살짝 이렇게 서 있으면 약간 손이 조금씩 돌아가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내전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골프 그립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셋업도 저희가 차렷하는 자세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렷하고 손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럼 여기서 그립은 어떻게 잡죠? 이 연결되는 동작은?
글쎄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퍼터든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다 그립이 프레셔는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네. 근데 이거 약하지만 견고한 그런 느낌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말로는 좀 이 그립 프레셔가 네,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박인비 선수가 그 어드레스 들어가면서 그 루틴 있잖아요. 네. 뒤에서 들어와서 네. 잡고 하는 그거 좀 모션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시합 1번 홀이다 예를 네. 들어서 예. 경기 1번 저 홀이다. 빈스윙 한 2번 정도 하고요. 예. 그다음 뒤에서 보고 뒤에서 한 번 더 가고 네. 그다음에 채를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아 습니다. 정말 긴장이 풀려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박인비 선수의 어드레스를 보면서 정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솔직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 그립이 자석인데 손이 자석에 탁 붙는 듯한 네. 이게 잡으려고 안 하고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두 손이 거의 동시에 물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잡지만 네. 자석이 탁탁 붙는 듯한 느낌. 네. 어떻게 보면은 잡는다는 개념보다는 그립 틀을 만든다 이런 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어깨와 네. 어떤 힘의 밸런스를 유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추어 여러분들도 마치 자석 붙듯이 탁탁 잡는 느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올해 또 이 스윙을 바꾸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바꾸셨는지 좀 궁금해요. 올해는 중점적으로 저는 이제 팔로스루에 좀 많이 중점을 뒀고요. 네. 이제 제가 보통 미스가 났던 게 좀 릴리스가 좀 다운스윙 중간부터 약간 이런 약간 미리 하는 릴리스가 돼서 좀 우측 미스가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임팩트까지 갖고 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채가 이제 바른 길로 나가는 이런 릴리스를 많이 했어요. 미리 하는 릴리스를 조금 더 늦게 하는 방법을 그렇다면 바꿨어요. 그 릴리스 스윙 패스 구간이 좀 바뀐 건데 네. 2008년도 그때 스윙과 네. 지금의 변화라고 좀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그 US 오픈 우승하고 나서 네. 4년간 사실 미국에서는 우승을 못 하셨잖아요. 네, 일본에서 맞아요. 4승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더 좋아지신 거죠? 네, 샷이 네. 올해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리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줬을까요, 박인비 선수는? 네. 우선 이제 팔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이제 다운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고 네. 연습을 하면서 이제 다운 스윙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간까지만 체중이 제가 좀 체중이 이동이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과도하게 해야 되나 했는데 오히려 더 미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운 스윙을 할 때 끌고 내려온다, 카킹을 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요. 그냥 탑에 올라갔다가 그냥 편안하게 내려왔을 때 카킹이 그냥 안 풀려 있더라고요. 저는 네. 그냥 내려오면 카킹이 풀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카킹을 안 풀려고 많이 쳐서 이런 미스도 많이 났었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레깅이라는 동작을 너무 네. 인위적으로 안 하셨다는 뜻이 되네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스윙 패스가 좀 더 편안해지면서 네. 이제 팔로우 동작도 이런 우측 손이 덮는 릴리스 방법이 아니라 약간 왼손이 리드하는 릴리스로 많이 바꿨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스윙을 교정하려면 우리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내가 끌고 온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도 우리가 캐스팅 풀리지 않고 네.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백스윙 탑 포지션에서 다시 어드레스로 되돌려 놓는다 뭐 이런 느낌 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좀 박인비 선수처럼 좀 막 공에 덤비지 않고 그냥 휘바람 불리면서 치는 이런 느낌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립을 잡는 거 상태 자체가 코킹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킹이 네. 안 돼 있는 상태고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코킹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코킹을 푼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코킹을 가져온다는 건 오히려 더 많은 각도를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드레스에 돼 있는 코킹 상태 네. 그 상태를 최대한 그냥 너무 인위적으로 너무 코킹 상태를 다른 걸 만들지 말고 네. 어드레스에 있는 정도 코킹으로 충분히 스핀도 먹고 충분히 거리도 나고 하니까 어드레스에 있는 코킹 이상의 코킹은 별로 하지 않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 하면은 요 각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그렇죠. 각에서 그립을
자석이 그냥 착착 붙듯이 편안하게 잡아서 편안하게 백스윙을 했다가 다시 어드레스로 되돌려 놓는다. 거기에서 이제 원심력이 나오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더니 박인비 선수의 그 스윙 패턴이 대충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다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한번 한 두세 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레슨 내용과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전달받는 거기 때문에 수영 씨 참 도움이 많이 되죠. 우리도 그럼요.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게 자꾸만 늘어나서 오늘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박인비 선수의 스탠스 폭을 보면 인위적으로 체중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폭을 굉장히 적당하게 넓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돌리면 오른쪽, 이 상태에서 돌리면 왼쪽. 제가 맞죠? 네, 맞아요. 너무 저도 이제 스탠스를 넓게도 해보고 좁게도 해봤지만 너무 넓게 하면은 아무래도 체중 이동하기가 버겁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몸 움직이기가 아무래도 넓으면 더 힘들고 살짝 좁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더 편하고요. 저는 이게 좁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 어깨 넓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드라이버 치실 때 보통 어깨 넓이보다 많이 넓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박인비 선수처럼 어드레스를 그냥 편안하게 공을 보듯이 그냥 쓰는 어드레스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너무 하고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이 자세가 사실 어드레스가 좀 넓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박인비 선수의 그냥 공 앞에서 턱턱 쓰는 그냥 턱턱 서서 그냥 휘두르는 근데 굉장히 스윙이 세련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짜 부드럽게 그 가는 스윙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스윙을 한 번씩 바꾸거나 교정을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중간에 그래서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입스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몸에 이렇게 딱 밴 것처럼 이럴 수가 있죠. 제가 스윙을 바꾼 부분은 뭐 메이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선수들한테는 이런 릴리스 하는 방법을 고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제가 워낙에 이제 샷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든 저는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아마추어 분들이든 프로 분들이건 그런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자기 지금 있는 상태가 만족이 되고 지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어떤 좋은 레슨을 해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으시고 뭐든지 이제 백지장에서부터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적응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지장을 만들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 굉장히 그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선수로서 그 코치를 내가 선택하는 기술도 필요하잖아요. 이 코치가 나한테 좋은 코치일 것이다.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코치가 옆에 항상 있는데 같이 그 지금 캐스팅되고 풀렸던 거를 계속 고생해서 잡으셨잖아요. 어떤 조언을 제일 많이 해주시던가요? 스윙 코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릴리스를 항상 제가 일부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셨었군요. 일부러 저는 프로 돼서까지도 릴리스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스윙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릴리스가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더라고요. 일부러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더 릴리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포인트 저희 시청자분들은 되게 궁금해하세요. 어떤 포인트 때문에 그걸 고쳤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캐스팅되면서 약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넘어가던 거를 쓱 릴리스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걸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좀 디테일하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운스윙에서 릴리스가 좀 미리 되면서 좀 뒤로 약간 많이 빠지는 약간 이런 미스가 많이 났어요. 뒤로 약간 빠지면서 릴리스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윙이 다 끊기고 한 번에 간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스윙이.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하게 된 게 이제 스윙을 이제 좀 더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팔로우가 항상 끊기고 너무 짧은 거예요. 팔로우가. 그래서 이제 그 팔로우 부분을 좀 더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 팔로우가 끊겼다는 거는 박인비 선수가 이렇게 약간 오른쪽에 많이 나오면서 푸시가 사실 좀 고민이셨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이쪽 팔로워스를 자꾸 이렇게 인으로 연습을 하셨다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죠?
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약간 인에서 그냥 스트레이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스트레이트로. 네. 아 굉장히 거기에 네. 대한 어떤 확고한 연습을 하셨군요. 네. 네, 인투인을 안 좋아하시는 거 보면.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우리가 몸에 연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이제 보통 왼쪽 겨드랑이가 좀 겨드랑이.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네. 팔로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게 네. 뭐 저도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보통 이게 떨어지거나 약간 좀 어깨가 들리면서 하는 그런 미스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 겨드랑이가 계속 붙어 있다는 느낌으로 팔로우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해요. 박인비 저도 그렇게 선수가 연습하고요. 지금 얘기한 걸 쭉 종합을 네. 해보니까 일부러 끌어내리고 그럼 여기가 벌어지고 네. 내 손의 위치가 자꾸 안 좋아지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달걀 하나, 삶은 달걀 하나 네. 이렇게 으깨는 정도로 붙여놓고 네, 약간 올리는 가볍게 몸하고 같이 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핵심은 뭐냐면 박인비 선수가 예전에는 이게 좀 떨어졌었는데 이제 좀 네. 붙여서 몸하고 같이 약간 인에서 인으로 네. 공을 이렇게 치시게 됐네요.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박인비 선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멘탈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선수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드라이버 하면 비거리잖아요.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장타가 나와야 될 때, 비거리를 늘려야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스윙을 하시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뭐 거리를 많이 내서 친다거나 뭐 그럴 때는 없어요. 물론 뭐 뒷바람이 불면은 뭐 조금 더 티를 높게 쓰거나 해서 공 탄도를 좀 높게 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밭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좀 낮게 쳐야겠다 해서 바람 영향을 좀 덜 받게 하는 그런 건 있지만 저는 거리 가지고 다른 선수랑 경쟁을 한다던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드라이버 샷보다는 아이언샷에서 이제 누가 더 가까이 붙이고 누가 더 넣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많이 내보내자 해서 정말 세게 쳐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한 5야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냥 쳤을 때와 정말 세게 쳤을 때. 근데 그게 항상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는 뜻인데 네. 네, 부드럽게 스윙해도 타이밍만 잘 맞으면 정말로 세게 쳤을 때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인비 프로의 그 성격이 네. 참 그런 게 지금 장점인데 근데 진짜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 알려주셔야 되는 게 네. 비거리 어떻게 하면은 조금 나간다 박인비 프로가 이렇게 말한다 이거 하나 네.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박인비 프로가 제일 싫어하는 경쟁자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나보다 10야드씩 계속 더 가요. 화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보통 때도 제가 그 선수보다 10년도 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네. 별로 화가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성격이 네. 항상 평온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네. 해저드가 있는데 네. 저기가 230야드 아리까리한데요. 네. 넘겨야 돼. 어떻게 하세요, 그때? 그럴 때는 나오네. 네. 저는 보통 이제 캐리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가 좀 낮아서 안 나오거든요. 네. 캐리가.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럴 때는 좀 공을 왼발에 조금 더 옮겨요. 그래서 왼발 쪽으로. 네, 왼발 쪽으로 네. 한 공 한 개 정도 좀 옮기고 그래서 탄도를 좀 높게 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벙커를 넘기거나 해저드를 넘기거나 할 때는 이제 탄도가 필요해서 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공을 좀 높게 띄우면 그만큼 캐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낮게 그냥 보통 쳤을 때 보통 탄도로 해서 굴러가는 거리나 아니면은 공이 높이 떠서 굴러가는 거리는 어쨌든 마지막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캐리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캐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좀 더 공을 왼발에 놓고 그리고 타이밍을 좀 세게 친다는 기분을 가지고 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몸이 스윙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를 매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내 평균이 있으니까 네, 내 스윙에. 네. 그렇다면 매번 하는 거 말고요. 한 번씩 우리 그 캐리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선수든 매번 세게 치는 선수는 없어요, 그죠? 네. 중요할 때 어퍼컷 한 방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거의 이 정도- 공 위치가 지금 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박윤희 선수가 캐리를 만들 때 지금 왼발 뒤꿈치보다 더 네. 왼쪽에다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 정도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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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도도 높게 두고 대신에 이제 캐리는 좀 적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제가 왼쪽 런은. 런은 좀 적게 나오겠죠. 예, 네. 예. 그리고요 한 번만 더요.
캐리를 보내고 런은 좀 적게 나오는 어떤 그런 좀 하이드로우의 느낌의 굿샷. 예. 네. 굉장히 정확해요. 네. 어. 할 말을 잃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자, SBS 골프 아카데미 투어 프로 스페셜 박인비 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1부가 마무리가 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박인비 선수의 아이언샷과 또 어프로치 샷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